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는 소식과 또 평가원장의 전격 사임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번 변화는 지나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학원 물가 상승률에 관한 기사가 지금 이 중앙일보에 실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 실린 그래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확산할 때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비 물가 상승률이 올해 1분기 3.2%로 집계됐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교육비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나온 그래프도 함께 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구당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또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8% 늘었다는 점을 보면 사교육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집 대출금을 갚고 아예 학원비를 내면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교육이 다른 사회 문제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가 2001년에는 81.5%였는데 2020년에는 94.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자녀 사교육비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쏟아붓다 보니까 노후 대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교육 시장을 잡기 위해서 EBS 연계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영어 영역 절대평가 등을 실시했지만 그때마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들 그 취지와 또 우려되는 점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부모는 자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자 이 학원비 내역을 엑셀로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봐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네. 합니다. 아유, 이제 부모님 마음은 알겠지만 이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우울증이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참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주가 조작범 절반이 집행유예인데 이 4명 중에 1명은 다시 저지른다 이런 내용의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 중간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2020년과 2021년 대법원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확정한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거의 반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명단, 한국과 미국의 주요 증권 범죄자 형량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미국은 징역 150년, 845년형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혐의 내용은 각각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은 지금껏 무기징역형을 내린 적도 없고 유기징역도 45년형이 최대란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포상금 제도의 중요성이 또 강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의 경우 내부 제보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산정 기준이 엄격하고 또 제보가 조사로 잘 이어지지 않으면서 지난 5년 동안 포상금이 지급된 건 11건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1인당 평균 포상금 지급액을 따져봤더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한 내부 고발자에게 2억 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3,500억 원가량을 지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신고자를 잘 보호하고 또 충분한 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주가 조작을 더 잘 적발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최근에도 한 대형 헬스장 관련해 가지고 이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으면서 회원 1,000여 명이 이제 소위 여기서 말하는 먹튀를 당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형 헬스장, 필라테스 강습소, 요가원 이런 곳들 돈을 미리 받아놓고 환불 조치 없이 휴폐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발생한 곳들의 공통점은 폐업 직전 특가를 내세우면서 장기 계약을 유도하거나 현금 결제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피해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업체가 돈이 없다면서 버틸 경우에는 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선불 이용료를 내는 업종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요.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네, 이제 기사에 담긴 그래픽을 보니까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에 하얗게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고액 장기 계약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단가가 조금 비싸지더라도 3개월 이내로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장기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곳에서 오래 운영한 시설을 찾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때에는 사고가 났을 때 나머지 금액은 내지 않거나 일부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할 경우 현금보다는 카드 할부 결제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스스로 주의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제도가 뒷받침될 그런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냉면 한 그릇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목을 보니까 냉면 가격이 오싹이다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물가조사기관이 서울 10개 지역 음식점 10곳의 냉면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7% 올랐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전인 2018년과 비교를 해보면 평균 8,300원이던 냉면 한 그릇 가격이 올해는 1,750원까지 약 30% 올랐습니다. 네. 냉면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메밀 가격이 1년 전보다 50% 이상 올랐고 또 설탕, 소금, 달걀, 식초 같은 다른 식재료 가격이 모두 다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물론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좀 비싸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해먹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유명한 곳은 16,000원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이 비싸졌네요. 그런데 여름하면 생각나는 또 아이스크림 가격도 덩달아서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롯데, 웰푸드, 빙그레, 혜태 같은 주요 아이스크림 3사의 소매점 가격을 따져보면 작년보다 100원에서 200원씩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습니다. 역시나 설탕과 원유 가격이 오른 탓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여름 슈퍼 엘니뇨가 발생을 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탕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 하반기 먹거리 물가 인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때는 좀 소비자 가격도 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네, 축구 스타 메시에 관한 지금 기사를 얘기를 할 텐데 먼저 가운데 나온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가운데 나온 사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의 모습이고요. 요트 위에 앉아서 사우디아라비아 홍해의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게 작년 5월 메시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 사진과 함께 샵 비지트 사우디라는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올해 5월 소속 구단 훈련을 불참하고 가족과 사우디를 찾은 적도 있었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단의 징계도 불사한 사우디 행위였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메시와 사우디 관광부가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서 보도하면서 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모종의 계약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메시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사우디에 5일 이상 가족 여행을 하거나 3일 여행을 2차례 이상 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때 관광 비용이나 5성 호텔 숙박료 등은 모두 사우디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고 회당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억 정도를 추가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우디 관광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면 추가 200만 달러, 기타 자선 사업에 참여하면 추가 200만 달러 등 이렇게 추가 지급 조건도 붙어 있었습니다. 최대로 따지자면 3년 동안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320억 원짜리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단 메시에게 사우디 평판을 훼손하는 언급을 해서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렸는데 스포츠를 활용한 사우디의 이미지 세탁에 메시가 가담했다는 스포츠 워싱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